제가 그 재판 관련해서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제가 밝히질 못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은 말해도 되나 싶은 것도 있었고 내 스스로 납득이 안 됐었고 그 사건을 그냥 피하고만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는 그 사건이랑 좀 마주해도 그렇게 내가 막 아프고 괴롭고 하지는 않아요. 이제 내가 좀 나설 때가 됐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방송을 복귀하게 된 건데 사명감 같은 게 생겼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넙죽. 사실 그때 제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불법 촬영을 당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사진 확인이 필요하다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게 제 사진이었고 이거 누가 찍은 건지 알 것 같냐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친구의 이름을 떠올리지도 못했어. 근데 그 촬영된 거에 이렇게 다각도로 있는 사진 중에 그 친구네 집이었던 그 기억이 나는 사진이 있어서 혹시 그 친구냐 얘기했을 때 맞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아끼는 친구였기 때문에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제가 막 머리가 막 어지러질했어요. 그리고 불법 촬영을 당한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재판을 하면서 그 상대방 변호사분이 그래도 본인도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2차 피해거든요. 증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기 그 의뢰인을 형량을 낮춰야 되니까 그 사람의 할 일을 한 거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2차 피해가 돼가지고 진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피폐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겪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괴로웠어요. 그래서 방송을 쉴 수밖에 없었는데 1년 전에 이제 돌아와야 되겠다. 나 이만하면 좀 잘 버티고 잘 성장한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이제 방송을 복귀하려고 한 날, 그날 바로 다음날 전화가 걸렸어요. 그 재판했던 제 친구의 어머니한테. 자기가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할 테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만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엔 저는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질 게 뻔해서. 저는 이미 이겨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또 나를 또 다 무너뜨리고 이런 생각까지 또 하게 만든 것 자체가 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전화를 받고 이제 더 이상 연락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연락을 시도를 하셨고 심지어 그 친구가 감옥에서 쓴 편지까지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서 반성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 재판이요. 202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년 동안 저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판결 받고 감옥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미안하다. 근데 심지어 걔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고 자기 4년 판결 받은 게 억울하다. 형량을 줄이고 싶어서 아무래도 저한테 탄원서를 부탁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나. 물론 그 친구가 저한테 불법 촬영한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었죠. 근데 자기 항소하려고 저한테 사과를 하는 태도 또한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 사정을 봐주느라고 민사소송은 안 넣고 있다가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고 2차 피해가 온 다음부터는 제가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했어요. 불법 촬영 관련해서 엄마한테도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다가 이번에 민사소송 때 좀 돈이 필요해서 엄마한테도 제대로 말씀을 드리게 됐고,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솔직히 엄마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야 됐고,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더 한번 정신적 피해가 크게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민사소송을 하려면 많은 증거들이 필요하지만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판결문이었어요. 이제 형사소송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그리고 그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판결문을 받으러 법원에 갔다 왔어요. 받아서 오는 길에 그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친구라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짓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저의 불법 촬영물만 있던 게 아니고 다른 분을 협박하면서 그 사람한테 갈취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분이 소송을 걸게 되고, 그 소송 과정에서 그 집을 수색하다 보니 불법 촬영물이 나온 거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도 연락이 온 거고, 그래서 저도 관련해서 증인석에 서게 되고, 네, 줄줄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그걸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정황상 그랬겠거니, 그냥 누구한테 하나 들켰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를 봐왔고, 그 친구가 얼마나 순수했었는지를 알았어서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짓까지 해놓고 4년 받은 게 억울하다? 항소를 하고 있는 그 태도가 저는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굉장히 그거를 이겨내는데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 친구를 너무 믿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누구를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전까지 ADHD 치료만 하다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정신과에 다닐 때 이것 때문인 줄 몰랐어요, 제가. 근데 제가 계속 이걸 겪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한테 엄청 큰 사건이었구나. 그거를 회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나한테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고 피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거 별거 아니라고 하고 넘기고 싶었는데, 그걸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와서 정신과에 가서 그런 얘기도 하고, PTSD를 원래 그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커진대요. 그래서 ADHD 같은 그런 증상도 같이 겸해서 나오고 그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거를 덮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없는 일처럼. 근데 제가 스스로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정말 그런 사건을 겪으니까 진짜 이 사람이 회로가 제대로 안 돌아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근데 진짜 웃긴 게 모든 피해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내가 잘못한 거지. 내 잘못도 있지. 근데 그런 이유가 주변의 시선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요. 너도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시선 때문에. 저도 그때는 나도 잘못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는 그 친구를 믿었던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너무 순진했고 너무 순수했던 게 그게 잘못이었다면 잘못이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회로가 안 돌아갔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다 잘못한 건 줄 알았어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를 계속 괴롭히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 별의별 감정들이 다 튀어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명감이라는 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제가 피해자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피해자는 내가 피해자라는 인식을 잘 못해요. 그걸 정확하게 옆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살아가더라고요, 삶을.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를 좀 말하고 싶었어요. 너는 피해자일 뿐이다. 너가 잘못한 건 그 사람을 믿은 잘못밖에 없다. 그냥 상황이 벌어진 것 뿐이다. 그걸 알려줄 사람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피해자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나도 부끄럽거든. 나도 그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마주하고 솔직해지니까 그게 그렇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라도 좀 계속 얘기를 해야겠다. 나도 부끄럽고 나도 숨고 싶고 나도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나라도 나서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기까지 저도 굉장히 힘든 기간을 거쳤지만 아직 그 힘든 기간을 거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무겁고 좀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주변에 또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본인 탓을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피해자가 보호가 잘 안 되는 세상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제 입으로 할 날을 좀 손꼽아 기다린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너 후련해요, 지금은. 지금은 후련하고, 저는 이걸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려고 해요. 내가 이런 겪어봤던 이 이야기로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감싸주고 돌봐줄 수 있다면 이걸로 만족해요. 그때 당시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진짜 죽고 싶었지만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그냥 잘 버티고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